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고 가시죠. 9월 6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진해운 법정 관리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상에서의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죠.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당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화물업계와 한라인을 구축하고 적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력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일일 단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1대1 상담으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미 선적되어서 운항 중에 있는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신속하게 도착하고 또 하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9월 2일 날 미국을 비롯해서 압류 금지, 소위 스테이 오더를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고 아마 금년간 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누리당은 당정회의 결과 정부 측에 자산담보 장기 저리자금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1차적으로 한진에 1,0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가 나서 배 운항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식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한진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하역비를 지원하거나 항공으로 물류를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단과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긴급 자금 수혈안은 그룹 차원에서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의 회생 신청 직후 그룹 내부망에 해운 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방문과 G20 정상회의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라오스로 출발합니다. 오늘 오후 라오스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는데요.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한반도 사드 배치 등 대북 공조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과는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인 만큼 그동안 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고마움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내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반대를 위한 국제 공조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등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어제 북한은 노동미사일 3발을 쐈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발사 성공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핵 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훈련에는 유사시 태평양 작전지대 안에 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했다며 구체적인 훈련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버려진 지하의 전차역에 나무를 심어 친환경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로우라인이라고 이름도 붙여졌는데요. 우리 서울 광화문과 종로의 지하보도도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신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여 년간 방치된 뉴욕 맨해튼 남동부의 옛 지하 전차역입니다. 여기에 첨단 장비를 이용해 태양광을 지하 6m까지 끌어들여 70여 종 3,000가지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초의 지하공원으로 오는 2021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One of our main concerns as our cities get bigger and bigger, we have to think about electricity, water, traffic, transportation, etc. But there's a very basic element that's equally as important to me, and that's the creation of public space and green space for the people that actually live in the city. 서울시가 이 같은 로라인의 사례를 지하공간 개발과 입체도시 구상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옛 국세청 남대문 별관 부지에 만들고 있는 도시건축박물관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지상부는 주변 문화재와 조화를 이룬 역사문화 광장으로, 지하는 서울 도시건축의 발전 과정과 미래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들어서는데 길 건너편 시청 지하의 시민청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서울시 곳곳에 존재하는 지하 공간의 개발 모델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광화문에서 지금 종로까지 그거는 이미 벌써 연결하고 있고 그죠?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다 되고 있는 걸 연결한다거나 이러면 무슨 지하 보도로서의 기능도 연결되고 동시에 또 이런 실험이 함께 가면 로라인은
고가철도를 공원으로 개조한 뉴욕의 또 다른 명물 하이라인의 지하 버전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서울역 고가가 하이라인에 착안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을지로와 광화문 일대의 지하 공간도 이곳 땅속 로라인의 개발 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뉴욕에서 YTN 신홍진입니다. 신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흑수저라 무시당했다며 자신이 나온 대학 동문회에 올린 글이 논란에 휩싸였죠.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겪은 억울함을 표현하다 보니 다소 격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전날인 4일 동문회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이는 자신이 시골에서 지방학교를 나온 흑수저 출신이라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김 장관이 모함으로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과 관련해 잠시 뒤인 10시 긴급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법관 윤리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하고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김모 씨가 사실상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압송된 자리에서 그동안 김모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사건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조작을 했다며 곧 이런 내용을 털어놓은 녹취록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고교 동창사인 김모 부장검사에게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계좌 등을 통해 모두 1,500만 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발의한 지 4년여 만에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화요일 오전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